근데 학생들이 딱 봤더니 이건 그냥 등교를 시키는 게 아니야. 학생들의 의도를 간파했지. 이거는 다분히 의도가 있다. 아,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라고 학생들이 생각한 거지. 근데 1960년 대구의 학생들은 생각에서 멈추지 않아요. 행동하기 시작해요. 무려 8개 학교가 이 생각에 같이 동의를 하고 연합을 해서 학교의 지시를 거부하고 2월 28일 그날 거리로 나선 거지. 근데 학교도 서로 다 다른데 어떻게 시위 준비를 한 거예요? 야, 그거 너무 좋은 질문이야.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인터넷, 스마트폰 너무나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뭐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몇 시에 모이자. 그냥 톡을 주고받으면 되죠. 근데 이건 1960년대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28일 날 그날 거리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학생들이 3일 전에 25일부터 친구네 집에 몰래 모여가지고 시위 계획을 짜기 시작해. 근데 이게 생각보다 더 위험천만한 계획이었던 건 뭐냐면 이때 대구에 있던 학생들이 도모하려던 것들이 선생님에게 걸리거나 누군가 공권력을 갖고 있는 분에게 걸린다. 바로 경찰서에 불려가든지 학교에선 퇴학을 당할 수도 있고. 그런데 그것들을 보안을 잘 지켜가면서 28일이 밝아서 드디어 8개 학교 학생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학교 쪽으로 가지 않고 거리로 나선 거지.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?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길거리로 나간 학생들이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외쳐요. 모두 한 목소리로. 학원을 정치 도구화하지 말라. 횃불을 밝혀라. 동방에 빛들아.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라. 이렇게 8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335 모여가지고 집결한 곳이 바로 반월당이라는 곳이에요. 반월당. 이 반월당이 모인 학생들이 매일신문사를 거쳐서 도청으로 움직여요. 그리고 일부는 자유당사, 그리고 도지사 관저, 그런 쪽으로 나뉘어서 행진을 시작해. 자, 결국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? 아무래도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을까요? 그렇겠지. 어떤 방법으로 집으로 돌려보냈을까?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부르지 않았을까요? 그게 상식적이죠. 그게 정상이지. 만약에 집에 돌려보내려고 했다면. 그런데 네 예상과는 달랐어. 이 권력자들이 이 학생들의 어떤 이 요구를 아주 잔인하게 짓밟아 버린 거지. 말도 안 되는 폭력으로 학생들을 진압해요. 그리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실제로 체포가 돼요. 체포요? 체포요? 아니, 행진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를 할 수 있어요? 자, 그 권력자들이 얻고자 했던 건 바로 3월 15일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, 부통령 선거야. 3.15 선거. 이 3.15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고 싶어 했어요. 그래서 야당 후보가 대구 지역에 유세를 하러 갈 때 학생들이 그걸 못 보게 하자. 아예 글로 못 가게 해버리자 해서 이 모든 게 시작된 거였거든요. 그리고 3월 15일 선거는 한국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로 기록이 돼. 말도 안 되는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실제 부정선거가 성공해요. 그게 끝이에요? 설마 이렇게 험하게 끝나는 건 아니죠? 그렇지. 이렇게 2월 28일 대구 학생들을 엄청나게 탄압한 것이 결국 계기가 돼서 전국으로 이 불씨는 퍼지게 돼요. 대전에서 있었던 38 민주의겁, 마산에서 있었던 3.15 의겁, 그리고 서울 포함 전국에서 일어났던 4.19 혁명까지 전국적으로 민주운동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죠. 만약에 이때 2월 28일 날 대구고등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진압하지 않았다면 전국적으로 이 사태가 확산돼서 결국 4.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지는 못했을 거야. 대구에서 일어난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나요? 그러면은 그 시위는 어떻게 끝났는데요? 이 대구 2.18 민주운동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4.19 혁명이 성공하게 되고요. 그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에는 드디어 민주주의가 꽃피게 되는 거죠. 2월 28일 거리로 나온 그 학생들이 없었다면 4.19 혁명도 없었고 우리가 기억하는 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성과도 없었다는 거지.